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마감의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대 지수 이틀째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3조 원 가까이 거래대금을 동반했고요. 코스닥은 9조 6천억 원대 거래대금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지수 등락이 커지는 시장, 흔들리지 말자, 반도체, 삼성전자가 키워가는 유동성 변화를 기준으로 대응하자입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가 장 초반의 기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고점 부근까지 올라섰다가 결국에 연고점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거래대금은 13조 원 가까이가 실렸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할 것인가 오늘장의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머니의 성격이요.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하루 쉬었잖아요. 5월 14일 이때로 좀 가보면 이때가 9조 4천억. 사실상 이제 매수 자금은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도 낮아지고 좀 저점도 수렴되는 이런 형태로 좀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때하고 오늘하고 좀 많은 차이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까지의 움직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시장은 분명히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작년도, 종합주가 지수가 2273, 요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좀 찍고서 2780대까지 시장이 한 6개월 동안 상승을 가다가 2550에서 지금 2700, 한 5, 60, 요 정도까지 좀 반등을 했었는데, 이게 화요일까지의 흐름하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움직였던 이 돈의 구조. 그죠? 반도체와 그 다음에 자동차, 저 PBR 관련된 금융주, 은행주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들, 이런 주식들이 움직였던 이 돈의 구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거나 이제 지수를 결정하는 이 머니들이 어제 이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 위치가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오늘부로 저는 좀 달라졌다. 근데 이 달라진 게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돈의 성격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1등주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 10월 달에서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그냥 반도체 사면 수익이 났어요. 웬만한 반도체 사면. 배터리만 안 했었으면 크게 손실은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지주사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웬만한 거 사면 다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가, 이 자금이 2550에서 2750, 이 올라오는 구간 동안에는 좀 흩뿌려지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완전히 수월받았던 주식들 가운데서 낙폭이 심했던, 뭐 자동차에서는 이제 만도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화학재에서는 롯데케미칼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 또, 오늘 같은 경우 IT 섹터 쪽에서 제일 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였었냐면은 이제 HPSP, 뭐 소송 관련된 좀 이슈 때문에 오늘 급반등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낙폭주 위주의 반등 흐름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순위가 딱 정해졌었어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번 구간에 내가 판을 주도할 거야. 이게 이제 HLB가 작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올해 한 3, 4월 달까지는 완전히 주도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알테오젠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1등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한 2, 3등 정도로 뒤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에이스팜 이번엔 좀 올라오면서 삼바 같은 경우는 좀 갖춰져 있으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동차가 먼저 주도하는 흐름이었는데 이제 슬슬 금융주 쪽에서는 신고가가 나오는데 신고가 나오는 주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좀 머뭇거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돈의 분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분산이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장에서 제일 좀 매세가 많이 붙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 SDI 정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거의 방치했었던 수준이었고 LNF전 정도가 그나마 이제 좀 반등을 오늘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미미한 변화죠. 그리고 이 배터리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동박 쪽에서 가장 좀 소외받았던 이제 롯데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 섹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 섹터에서 고르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품 관련되어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한국콜마,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그죠? 이런 주식들이 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 가야 되냐면은 원래 카지노 관련돼서 뭐 GK라든지 강원랜드 이런 주식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같은 섹터에서 움직였던 애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게 여행주라도 가야 돼요. 하나투어라든지 뭐 진에어라든지 제주항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섹터 내에서 순환조차도 안 나오고 이 순환의 자금이 다른 데로 또다시 이렇게 흩뿌려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낙폭주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고가권에 있는 주식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중가권의 주식도 좋다고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시장으로 가는 거죠. 현재 시장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이 변덕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이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저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 12.9조가 퍼진 것들을 전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예, 이게 일단 현재 오늘 제가 시장을 파악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앵커님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좀 드리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장에서 중심 산업의 순위가 이번 시즌을 통해서 좀 뒤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1등은 반도체였고, 그리고 2등은 자동차. 그리고 제가 자동차는 저 PBR로 이제 지주사랑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지주사는 이제 금융주가 이번에 2등. 얘들도 유동성 키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등이 바이오고. 그 다음에 4등이 배터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2273에서 한 2708대까지 갔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한 2주일 전부터 이제 3등하고 4등이 이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잖아요. 대신 이제 여기서 돈의 규모가 12조 이상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체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뭐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수익 나고 있으면 한 종목은 좀 수익 실현하고 하나는 좀 현금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가 두 개 있으면 한 종목은 좀 이익 실현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산업 중심 1등주는 다 선침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이거저거 따라가지 말고 그냥 셀트리온 18만 5천원에서 계속 사두면 된다. 근데 나머지 상황을 지켜보지. 이게 제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 변화가 확실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1등, 2등, 3등, 4등이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3등인 바이오가 이제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가 1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갑자기 1등 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제 꼴찌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2, 3등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공동 2, 3등. 반도체는 최소 2등은 유지해 줄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2400 요 구간에서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를 안 하면 수익이 아예 안 났던 이런 시장이 이제는 아니라 반도체하고 이제 자동차의 자금들이 낙폭주들한테도 이제 빠지고 그리고 전체 시장의 파이가 12.9조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듬세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그리고 요거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금리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CPI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 물가가 잡힌 게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10년물하고 이제 10년물이 갑자기 급락했어요. 10년물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그 4.7% 요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4.4%로 붕괴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루 사이에 금리와 관련된 큰 빅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큰 포인트들을 이 돈 많이 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를 겁니다. 나중에
그 주가가 뭐 시세가 터진 다음에 그때 이제 뒤늦게 뉴스가 나올 거고요. 지금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예, 돈은 선행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소수만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열린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1등, 2등, 3등, 4등을 특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3, 4등이 1, 2등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놓고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로 놓되 이번에는 3, 4등 쪽에서도 포인트를 좀 둬야 되겠구나. 공략 포인트를 둬야 되겠구나. 삼성전자가 키워가는 유동성 변화를 기준으로 대응을 하되 반도체 포트를 중심으로 두되 소부장을 계속 하되 이번에 3, 4등 공략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거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네,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금융주도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융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올라갔던 거는 마진 수혜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 그 수혜가 좀 큽니다. 그리고 요번에 주식시장에 떠나갔던 돈들이 어디 안 갔어요. 은행이나 금융권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전에 받지 못했던 밸류를 재평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금리 인상 피해주의 밸류가 회복된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리 인상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게 바이오라든지 고성장주 이런 주식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이제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얘네들이 과도하게 할인됐던 것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피해주의 회복 이렇게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던 의견을 주신 정석투자 전문가, 지금 시장 변화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CPI 넘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 되네요. 내일도 마감은 증권통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